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모닝쇼 이건입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 일제히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특히 나스닥이 좋았고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관세와 관련된 우려가 있었지만 미국과 중국에 풀리지 않았던 관세에 대한 이유, 결국 중국도 맞받아 쳤지만 실질적으로 악재가 되지는 않았다라는 분석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다림이 조금 더 컸었던 하루가 되겠는데요. 오늘도 모닝쇼를 통해서 한눈에 세상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하이라이트입니다. 자, 미중 관세와 관련해서 통화 일정을 잡고 있다. 결국에는 24시간 안에 나올 것이라고 예상은 했지만 그 예상에 빗나갔습니다. 서두르지 않겠다라는 내용과 함께 관세에 대한 악재가 불거졌지만 결국에 중국에서 맞받아친 그런 응수 자체가 실질적으로 악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크게 시장을 흔들지는 못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을 높게 나오게 했던 경제 지표, 바로 구인 지표가 되겠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부터 계속해서 강조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미국의 연방정부 측에서 암호화폐와 관련된 전략자산을 발표를 했습니다. 조금 더 긍정적인 초기 단계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분위기에 시장은 환호했습니다. 특징주 보시겠습니다. 어제 아주 좋은 실적을 보여줬던 팔란티어가 되겠습니다. 오늘 본장에서 굉장히 강한 상승세를 보여줬었고 다시 한번 이 팔란티어와 미국과의 연결고리가 부각이 됐고요. 이제 그런 가운데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머크가 지금 중국과의 관계가 좀 안 좋아지게 되면서 장중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이 밖에 시간 외에 중요한 실적 발표 두 가지 체크해보고 가셔야 됩니다. 구글과 AMD, 오늘 우리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른쪽으로 넘어와 보시면 오늘 모닝뉴스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계속해서 샘 알트먼이라는 키워드가 시장에서 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재벌가들을 만나게 되면서 국내 대기업들과 협력을 모색했다라는 내용이 연결해서 나오고 있고요. 이제 그런 가운데 여러 가지 딥시크라든지 가성비 AI다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시장을 좀 흔들고 있는데요. 그래도 결국에 필요한 건 전력입니다. 이 전력 설비와 관련된 내용을 점검해 보셔야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코스닥 시총일이 알테오젠이 되겠습니다. 유상증자를 결정을 했었는데요. 이 증설과 그리고 앞으로에 대한 운영 자금에 대한 얘기 좀 더 잠시 후에 내용 체크해보고 분석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밑으로 내려와 보시면 오늘 리포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SK가스가 목표 주가가 상향이 되어 있는데요.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똑같은 포인트로 긍정적으로 보는 가운데 올해 1분기 실적까지도 긍정적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제 샘 올트먼 오픈 AI와 연결고리가 부각된 카카오가 되겠습니다. 협업에 대한 얘기 그리고 어떠한 내용들이 더 구체적으로 나오게 될지를 전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마데카 크림으로 유명한 동국제약이 되겠는데요. 실적이 계속해서 안정적으로 우상향하고 있다는 내용을 언급하게 되면서 지금 주가는 상당히 저평가 구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자, 뉴욕 증시 3대 지수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날 나스닥이 1.3%로 종가를 형성하면서 기술주 중심의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관세 우려가 무역 전쟁의 확전까지는 커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게 되면서 좋았고 특히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 미국의 10년물 국채 장기물이 연저점을 기록하게 되면서 긍정적인 분위기였습니다. 자, 첫 번째 헤드라인은요, 바로 이 미중 관세와 관련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간으로 4일 중국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제 그 이후에 중국이 보복 관세 부과를 발표를 했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의 통화는 서두를 것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라서 중국에 대해 이제부터 10%의 추가 관세는 부과를 개시했습니다. 백악관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서 중국이 지난 4년 동안 전례 없는 수준의 펜타닐을 미국으로 보낸 것에 대한
보복적 관세라고 주장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 여러 가지 내용들 중에서 WTI가 0.6% 추가 하락을 하게 되면서 $70 초반까지 밀렸고, 결국에 이러한 내용들은 중국과 관련해 하루 18만 배럴 정도의 미국산 원유를 수입하는데 관세 부과로 인해서 원유 수요가 줄어들 가능성이 부각이 됐습니다. 다만 이 원유 가운데 중국의 비중 자체가 5% 수준에 그치기 때문에 이날 WTI는 저점 $70를 찍은 뒤에 회복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다음은 구인 지표 체크하겠습니다. 미국의 지난해 이 구인 건수가 시장의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고용시장의 약화 조짐이 보인 것인데요. 현지 시간으로 4일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구인 이직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구인 건수가 760만 건으로 전월 대비 55만 건 이상 줄었습니다. 이는 9월 이후에 3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고 예상치 800만 건에도 못 미쳤습니다. 자, 이렇게 구인 건수의 감소는 구직자들이 이전보다 직장을 구하기가 더 어려워졌음을 시사하면서 금리 인하로 기대감이 연결됐습니다. 자, 이날 시장에서 미국 연방정부 암호화폐 전략자산이 발표가 됐는데요. 현지 시간으로 5일 미국 백악관의 암호화폐 책임자인 데이비드 삭스가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의 디지털 자산 시장 전략을 발표합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비트코인 전략자산에 대한 개념을 평가하는 지시가 내려왔다고 얘기를 하면서 현재 일부 내각 장관 후보는 승인되지 않아 초기 단계라고 얘기했고 비트코인 준비금 도입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다음은 특징주입니다. 어제 호실적을 발표했던 팔란티어 본장에서 아주 강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무려 23% 넘게 급등세를 보여줬었는데요. 처음으로 장중 $100를 넘어섰고요. 이날 팔란티어와 관련해서는 미국 AI 플랫폼을 미국 국방부에 납품하고 있다라는 것을 좋게 봐지고 있습니다. 실적 외에도 미국 대선 때에도 테슬라처럼 역할을 했었기 때문에 앞으로 정책에 대한 모멘텀도 반영된 결과가 되겠습니다. 팔란티어 $103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두 번째는 제약바이오 머크사가 되겠는데요. 중국에서 중국으로 나가고 있는 머크사의 제품 출하가 중단됐습니다. 관세에 대한 정책적인 부분은 아니고 개별적으로 머크사 개별 요인이 되겠는데요.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이 중국과의 관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러한 소식이 악재로서 작용을 했습니다. 양봉 마감을 했지만 9%나 급락하면서 $90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시간에 실적 발표를 했던 종목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구글인데요. 매출은 예상치 하회, 주당 순이익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그리고 시간 외에서 지금 급락을 하고 있는데 클라우드 매출, 신사업과 관련해서 예상치를 하회했다라는 점이 악재가 되고 있고 여기에 자본 지출도 2024년보다 올해 더 많다라는 것이 부담 요인이었습니다. 자, 구글 같은 경우에는 2.5% 장중에 오르면서 거래를 마쳤지만 시간 외에 6% 하락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AMD 보겠습니다. 매출은 예상치에 부합했고 주당 순이익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 센터 매출, 앞으로의 먹거리가 되겠는데요. 예상치를 하회했고 이 밖에 올해 1분기 매출 전망도 긍정적이었지만 오히려 앞으로에 대한 걱정에 하락했습니다. 장중에 AMD는 4.5%로 상승 마감을 했지만 결국 시간 외에 2%에서 3% 사이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